월급 2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사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투자는 잘 모르겠고 일단 모으기나 하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봤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직장 생활 3년 안에 월급 200만 원으로 1억을 만든 이야기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은 200만 원의 월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죠. 남들 다 가진 집 하나 사기 어렵고 결국 현재라도 즐기면서 사는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세후 19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디 영상을 보고 무작정 1억까지 저축을 해요. 그런데 막상 모아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모으다 지쳐 포기하고 무리한 투자를 통해 모아왔던 돈들을 다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월급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1억을 모으기 좋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도 돈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적은 돈으로 1억을 향해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입니다. 모든 투자의 시작은 저축이에요. 지출을 통제해서 돈을 모아 몸집을 크게 불려야 돼요. 월급의 70%까지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너무 어려운 숫자죠. 그래서 저는 처음 50%를 목표로 설정했고 이후에 60, 70%로 점차 늘려갔어요. 여러분들도 월급의 50% 모으는 걸 목표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저축을 통해 매달 모은 돈은 세 가지로 쪼갤 거예요. 첫 번째 적금,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공부입니다. 첫 번째인 적금은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통장, 적금 등을 통해 잃지 않고 안전하게 모으는 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전하게 모은 돈들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 2번 투자에 사용되기도 하며 유동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이 투자가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거예요.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렇게 한 가지 무기를 개발해서 저희는 그 무기로 승부를 볼 겁니다. 이때 가치가 낮아져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삼성전자가 9만원까지 올랐다고 저희도 함께 사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정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아닌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코인을 한다던가 매일 사고 파는 트레이딩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적이지만 방어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져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큰 회사들은 코스피 종목, 코스닥은 비교적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한다면 상승률은 비교적 코스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락률 또한 코스닥이 더 높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개발 공부입니다. 2번에서 본인이 정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공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통해 작은 씨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식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책을 한 달에 2권씩 읽는다던가 주식 강의를 들으러 하기도 했고요. 어때요? 간단하죠?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해봅시다. 돈을 버는 건 의외로 단순해요. 지루하고 버텨내는 게 90%입니다. 모두 사회초년생 졸업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절약, 적금, 재테크 등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다 같이 사회초년생을 졸업할 때까지 화이팅!